우리가 알기로는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가자 지구가. 그런데 그 서울시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하마스가 지하 터널을 엄청나게 많이 뚫어놨는데 약 300마일. 그러니까 이거 키로수로 치면 한 48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북부 국경의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알마 연구 교육센터 보고서에 의하면은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뚫어놓은 터널보다도 사실은 이 북쪽에 헤즈볼라가 뚫어놓은 터널이 가자 지구보다 결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가 뚫어놓은 터널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이에요. 그것도 그 연구 보고서가 최근에 폭스뉴스에서 재조명됐는데 총 100마일, 161km 규모지만 하마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터널 넓고 이제 터널 구축 체계가 갖춰져 있고 북한 땅굴에 대한 영감을 받은 거죠. 과거 우리도 이제 땅굴을 이제 그 회수했지만은 북한 땅굴 4개 가운데 2개는 시간당 3만 명의 병력과 장갑차, 탱크, 야포 등이 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그 땅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땅굴 프로젝트를 똑같이 이제 그 헤즈볼라 측에서 진행을 한 거죠.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약간 뭐 어떤 규모냐면 이제 시가전 규모의 복잡한 메트로 테러 터널이라면은 헤즈볼라는 전면전 용도예요. 그 훨씬 더 규모나 이제 내용이나 복잡성을 갖고 있죠. 전면적 효과. 그 시가전을 위한 지하 땅굴이 하마스라면은 이제 헤즈볼라는 산악전, 전면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규모가 또 좀 이건 약간 방어형 진지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거지만 이건 공격형 지하 땅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헤즈볼라가 뚫어놓은 그 땅굴을 조금 전에도 그 북한 얘기 하셨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 또 이 레바논에 가가지고 헤즈볼라 땅굴 파는데 이래라 저래라 노하우를 전수하고 야 우리가 그쪽으로는 더 전문가야 이렇게 뭐 잘난 척하면서 많이 또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또 컨설팅 했겠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헤즈볼라 북한의 조언에 따라 어떻게 했냐면 공병용 터널과 인프라 터널 2가지 터널을 이제 건설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 2018년 IDF가 12월부터 시작된 그 북부 방패 작전 중에 이스라엘 영토로 이어진 최소 6개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견한 게. 근데 그게 2018년과 지금 더 훨씬 많겠죠. 근데 이 공급형 터널에 뭐가 들어가냐? ATV 소형 전천후 차량과 오토바이 그리고 기타 소형 차량을 수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병력들도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휘통제실, 지휘통제본부도 있고 무기 보급 창고, 군수 창고가 지하에 있고요. 야전 진료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령부까지 다 지하에 들어간 것이죠. 그 안에서. 그리고 모든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정 그 수직 통로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착안한 거냐? 그러면 여기서 수직 통로를 통해서 로켓, 지대지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같은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데 숨겨져 있고 위장되어 있어서 탐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주요 시설을 쑥대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화염이 그렇게 없냐면 그 북한에 우리 장사정표도 수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쏘고선 다시 산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F-15가 가서 폭격을 해도 힘들어요. 그럼 이거 폭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개발된 게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JDM 미사일인데 미국이 이런 군수를 갖다 이스라엘한테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걸 파괴하기 힘든 겁니다. 그 사이트만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JDAM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벙커버스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 폭격과 가이드 시스템 미국이 제공을 안 하고 그걸 그 군수물자를 홀드를 하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대를 동원한 거예요. 전투기 100대를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정포 전략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때리고 들어가고 때리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격형이고요. 그럼 지휘부는 어떻게 연결돼 있냐?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하 터널에 이제 헤즈볼라 중앙본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베이루트에 이제 헤즈볼라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레바논 수도. 거기서 그 지하부터 레바논 남부. 그 다음에 핵심 물자 기지가 이제 시리아, 베카. 이 삼각축을 다 연결하고 있어요. 지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때려도 지휘부는 건재하죠.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격형 터널이라면 인프라 터널은 뭐냐면 레바논 남부 말과 그 인근 지하에 이제 또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왜 만들어놨냐면 거기 민간인 가구들이 있는데 그 민간인 누구냐면 그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저 헤즈볼라 병력들이 있는데 레드완 특공대예요. 그들이 가족이랑 같이 드는데 가족 민간 시설 위에 있고 밑에 테러 시설이 딱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을 하면 1, 2차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그 지하터널 그 전술 컨셉이 뭐냐면 그 병원 위에 밑에 테러 시설이 있고 학교에 있고 인간 방패를 이제 여기서 또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 민가에다가 이제 테러 시설 만들어 놓고 딱 가족들이거든. 가족도 같이 포괄하면서 민간인 파괴했다고 또 선동하고 또 사진 찍어서 할 거. 그거에 그 전술에 기반한 그게 이제 인프라 테러 건설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인간 방패와 공격형 터널 이 두 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요게 이제 과거에도 나왔는데 이제 폭스뉴스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가 뚫어놓은 터널에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인질들이 그 터널 안에 있을까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를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헤즈볼라 이쪽은 뭐 인질들이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 가자 지구보다는 좀 맘 놓고 좀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래서 이제 미국이 군수 지원을 홀드업하는 겁니다. 2,000파운드 이상의.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지난 9일이네요. 미국 워싱턴에서 중동 미국 대화라는 이름으로 서밋이 열렸는데 이게 미들이스트 아메리카 다이얼로그라는 그 이 이름의 서밋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아마도 미국의 이제 이스라엘의 청백당 대표 베니 간츠가 아마 참석을 했는 것 같아요. 베니 간츠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와 잠시라도 휴전 협정이 곧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휴전 협정이 돼서 잠시라도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좀 멈춰지게 되면 우리는 그 병력을 끌고 북쪽에 헤즈볼라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 관료가 그건 큰일 날 소리다. 왜 지금 또 북쪽에 가서 헤즈볼라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 헤즈볼라하고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싸우는 거를 굉장히 지금 말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 미국은 이렇게 지금 뜯어 말리는 겁니까? 미국이라기보다 미 바이든 행정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논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천 개의 미사일을 파괴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후과를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끝나는 경기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느 한쪽이 완벽한 승리를 담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이 무기 지원 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럼 방법이 뭐야? 대안이 뭐야라고 하면 유일한 해법은 외교적 협상만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포럼에서 그거를 이제 간츠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외교적 협상으로 네 국력을 모아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칙서를 내린 거죠. 간츠가 그 청백당 대표한테 이제 네트냐후 경쟁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감독님은 된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 세력도 있지만은 백악관 기준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비관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선 직전까지 외교적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바이든 정부. 그래서 그 외교적 승리를 어디에 가자 전쟁이 아닌 헤즈볼라와 국경 협상을 통해서 이걸 돌파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수뇌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해리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미 법무부가 이제 신와를 포함한 하마스 뭐 테러 세력 6명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소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서 진짜 바이든 행정부가 정신 차린 거야? 하마스를 이제 내치는 거야? 뭐 이렇게 강경을 선회한 거니까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영장을 제가 봤어요.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쇼구나.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쇼.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등한시하고 이제 헤즈볼라에 집중하겠다라는 쇼인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미국 법무부가 그 영장에다 뭐라고 기소했냐면 우리나라 보도에 신화르만 나와요. 6명 신화르 포함해서 6명을 갖다가 이제 테러 지정 세력으로 해서 저는 제재하는 줄 알았는데 형사 고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영장을 보니까 그 6명 안에 누구 들어가 있냐? 하니에이, 모하메드 데이프, 그다음에 마루안 이서 3명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예.
죽은 사람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기소권 없음 뭐 이런 거죠. 공소 없음이죠. 공소 없음. 공소권 없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마스 100여 회 겉으로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우리 친이스라엘이 지금 쇼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유대인 표를 먹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생명은 이게 또 테러법으로 이걸 기소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해볼만 하거든요. 테러법이 따로 있어요. 공안 관련 법률로 그러니까 안보 관련 법률로 있단 말이에요. 사망했어도 사망했어도 그거는 이제 그 6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 테러법 고소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안전장치가 뭐냐? 바이든의 안전장치가 형사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 하마스랑 솔직히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범죄 인도 협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미국 법정에 세운다는 얘기인데 가능성 없는 얘기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에 대한 강경 쇼를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하마스보다는 백악관 기류는 헤즈볼라와 평화협상 쪽으로 지금 시프트 돼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겠다라는 겁니까? 해법을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에게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재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헤즈볼라와 뭐 이스라엘 중재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는 미 바이든은 헤즈볼라의 대리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하, 저는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꾸 레바논 입장 다르고 뭐 헤즈볼라 입장 다르고 아니에요. 헤즈볼라를 지금 미 바이든 정부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표면상으로는 중재안인데 그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측이 이제 미국 측의 최소 요구 조건이 뭐냐면 북부국경 레바논 남부 쪽으로 최소한 10km는 좀 후퇴해라 헤즈볼라. 근데 의미 없어요 이것도. 근데 그러니까 국경에서 10km 뒤로 물러나라. 그렇죠. 그쪽으로 더 올라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북쪽이고 레바논 쪽에서는 남쪽으로 자기 쪽으로 이제 10km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최소한 양보해서 이거 좀 해다오 요거라도. 근데 미국 측은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거 받을게. 대신에 이스라엘 그 자국 관광지 지중해 끝에 있는 이제 로시 하니카라라는 하니카라라는 네. 그 지중해 끝단이랑 그 레바논 국경선이 그 블루 라인에 있거든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이 관광지로도 아름답지만 고점에 있어서 다 보여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적 요충지를 레바논에 양보하오. 아, 거기를 그렇죠. 10km를 받는 대가로 거기를 양보해 다오. 라고 미국 측이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레바논 넘기면 그 안전은 누가 보장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관련 안전보장 지역은 레바논 정규군 LAF와 UN 평화유지군 UNFIL이 이제 거기를 안전보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 보도가 이제 쿠웨이트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 협상이 거기가 진행되고 굉장히 있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게? 당연히 현실성 없죠. 현실성이 없고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얘기가 이제 외부로 유출된 건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미 유엔 결의안 1701호 뭐 1599 여러 결의안을 통해서 나타니 강이나 그러니까 10km가 아니라 30km까지 나타니 강 이남이거든요. 30km가 이스라엘이 최소한으로 해본 건 10km지만 30km 이전까지 원래 기존 결의안에 따르면 그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은 거기는 헤즈볼라가 들어가면 안 돼요. 헤즈볼라 오지 말라고 그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비무장 지역이고 그거를 유엔 평화유지군과 레바논 정규군이 관리해라고 그러는데 어디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지금? 지금 밑에 지하터널 다 깔아놓고 사실상 레바논 정규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은 헤즈볼라 눈치 보고 있죠. 레바논 정규군은 사실상 헤즈볼라 이중대라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 관광 명소이자 전략적인 중요한 그 블루라인 끝 지점 로시 하니카라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불성설이고 과거 사례도 있어요. 이게 지난 2022년 총선 직전에 이제 그 종유전 그 지중해 그 유전을 우리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일부 가스 유전. 카라시 유전을 네. 일부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논리가 이거예요. 북부국경을 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일부 양보를 해야 된다. 카리시 유전을.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실제로 무지개 연정애들이 총선 직전에. 그러면 북부국경 분쟁이 해소가 됐냐라는 거야. 아니죠.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양보 협상은 이스라엘 국익에 맞지 않다는 게 현지 여론입니다.